정의로 풀 수 있으면 정의로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절대값은. 알겠나요? 정의로 못 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점 분리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순서를 절대값에 대한 순서를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영점 분리법,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방법으로 생각을 해놓되 다음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영점 분리법이 풀이가 좀 길어집니다. 풀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제일 나은 걸 선택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좀 더 해석을 하기 쉽다 해서 순서가 정의, 그래프, 영점 분리법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풀이 과정 자체가. 이 세 가지 다 알고는 있을 때. 자, 얘는 뭐지 그럼? 정의로 풀어보자 이거야. 뭔 뜻입니까? 원점에서 8-3x까지 거리가 11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은 선생님은 뭐 풀이를 해줄게.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외워서 문제를 풀겠죠?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11이 되는 것은 거리가 11이 되는 거리가 나왔으니까 거리가 11이 되는 위치를 찍어야겠죠. 두 군데가 있죠. 됐습니까? 0부터 원점에서 8-3x까지 거리가 11보다 크다는 말은 8-3x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이쪽에 뭐가 있다? 8-3x가 있다. 이쪽에 뭐가 있다? 8-3x가 있다. 8-3x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이쪽하고 지금 이쪽 두 군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8-3x가 -11보다 작다. 또는 8-3x가 11보다 크다.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된다라고 하면 연결사는 또는입니다. 또는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3x가 뭡니까? 19보다는 크다. x는 3분의 19보다는 크고 이쪽은 -3x가 3보다 크다.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됐어요? 물론 이 문제도 8하고 3x의 거리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여가 11이 간단하니까 이 방법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절대값이 오른쪽 부분이 상수로 돼 있으면 오른쪽이 상수로 돼 있으면 바로 우리는 절대값을 푼다. 얘가 등호일 때는 뿔마 11 작다면 지금 11보다 크다니까 바깥 범위 크다면 바깥 범위 작다면 사이 범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워서 문제를 접근하죠. 뭐가 적어도 얘가 상수일 때는 바로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종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등식 절대값이 있죠? 얘가 1이고 얘가 a죠. 이 1이 좀 불편하게 있어. 1을 넘깁시다. 이건 관계없겠죠.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이 a-1보다 크다. 맞나요? 절대값이 a-1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거예요. 자,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쓰죠.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어요?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쓰고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씁니다.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만족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모든 실수라는 것은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절대값 2x-3이 a-1보다 크다. 근데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a-1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야.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쓴다고요? 부등식이 나오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은 어쩐다고?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요. 양수라고.
얘는 양수인데 양수는 뭐보다 크다? 라고 하면 항상 참여되는 말이다. 오른쪽이 뭐가 되면 됩니까? 음수가 되면 되겠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항상 참여되는 거죠. 됐어요? 다시 말해서 a-1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a가 1보다 작으면 되겠고, 마무리 작업은 항상 부등식은 등호 작업 해줘야 됩니다. 등호 작업 항상 해야 돼.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면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항상 참인가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얘는 0보다 크다 하면 항상은 아니고 얘가 음수가 됐을 때만 항상이겠죠. 다시 말해서 a-3 음수가 되면 되니까 a는 1보다 작다.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계속 됩니까? 됐어요? 똑같은 문제네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뭐뭐보다 작다. 뭐뭐도 작다인데 해가 없어. 얘는 뭐보다 작다인데 해가 없단 말이야. a는 상수고 지금 x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이쪽이 양수인데 양수는 뭐보다 작다? 라고 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언어적인 부분이야. 수학도 머리가 지금 언어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수학도 언어적인 활동을 해야 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하려면. 양수는 음수보다 작다. 말 되나요? 안 되나요? 말 안 되죠. 그럼 해가 없겠네. 양수는 양수보다 작다. 라는 말은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쪽이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에 문제와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풀이가 된 거예요. 다른 문제가 되면서 해가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얘가 등호가 있으면 됩니까? 얘가 0이 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왼쪽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냐 없냐야. x가 마이너스 11이면 0이 될 수가 있잖아. 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등호는 빠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조금 전에 연습했습니다. 자, 절대값을 볼 때 절대값이 많이 있으면 문제를 힘들어집니다.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면 힘들어져. 알았어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 바깥에서 보냐, 안에서 보냐. 두 가지인데 보통은 선생님은 크게 바깥에서 보라고 추천합니다. 안에서 들어가면 뭐한지 미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쳐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크게 보라 이거야. 얘를 보지 마라. 뭐가? 절대값을 보는 겁니다. 절대값이 어쩐다고? 3보다 작다라고 했죠.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말은 똑같이 어떻게 했어? 작으면 사이 범위, 크면 바깥 범위라고 했죠. 수직선에서 3보다 작으면 얼마부터 얼마 사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려진 부분이 얼마가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3부터 3이면 되겠죠. 그렇지? 민중은 사진 찍힐 것 같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식이 보입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마이너스 1을 넘긴다는 생각은 뭐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보이죠? 할 수 있겠나요? 식을 여기까지 접었더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이 식에서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절대값은 음수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말을 했어? 당연한 말이야.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다는 말은 어쩐다고?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이라면 부동식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말 되겠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의미가 없다. 알았어요? 그럼 이쪽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은 할 필요 없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니까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5보다 작으니까 얼마부터 얼마 사이? 마이너스 5부터
x-1이 5까지가 되겠죠. 넘기면 x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해석하자 이거야. 절대값이 나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절대값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똑같은 부항정식 붙이면 되는 거야. 이 절대값이 쉬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절대값이면 불편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에 대한 정의가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외워야 돼.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 했고, 자, 가우스에 대한 얘기 됐어요. 가우스 됐어요? 선생님 가우스 너희들이 요 그림을 좀 처음에는 많이 이용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많이 이용해보세요. 절대값 가우스가 정립이 되기 전까지. 가우스가 정립되기 전까지 요 그래프의 수직선, 그래프가 아니라 수직선 기울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됐어요? 왼쪽으로 기울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야. 됐습니까? 오른쪽은 결과고요. 1.5는 내가 메인 토마토를 놓은 위치라겠죠? 왼쪽은 토마토가 결과적으로 멈춰있는 곳이고 내가 떨친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얘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다? 2에 있으려면 2하고 3 사이에 떨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우스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푼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가우스가 정립되면 공부를 또 하겠어요. 가우스가 나오면 항상 정수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시 2번 문제 풀어줬죠. 됐어요? 자, 방정식 풀이하기 전에 뒤쪽 가면 절대값하고 가우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고 할게요. 물론 뭐 너희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자, 1번. 자, 1번은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하나. 보시면 절대값은 우리는 뭐 어떤다? 양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절대값은 뭐라고요? 양수로 만드는 작업이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죠. 절대값 x는 x가 양수든 음수든 양수로 만드는 건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기억 1번 문제는 x제곱과 절대값 x제곱은 같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굳이 절대값을 쓰지 않은 것은 생략이 되겠죠. 아니 x를 그냥 제곱이 되는데 절대값 붙여서 제곱해도 똑같은 의미잖아.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을 생략을 해준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순서가 버튼 하나만 눌러줘. 위에 버튼. 위에 버튼. 그거. 다시 말해서 여기는 x가 절대값이 생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생각 꼭 하고 있어야 돼. 절대값 x, 여가 절대값 x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식을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이면 f의 절대값 x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가면 원래는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값 x제곱인 생략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작성이 되더라도 얘는 절대값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지 문제가 좀 빨리 넘어가서 풀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 식을 보는 눈이었고요. 자, 이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이번에 보시는 거예요. 0점 분리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0점 분리법. 다시 말해서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첫 번째 x가 음수일 때, 두 번째 x가 양수일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x가 음수일 때 풀면 x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 해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은 0,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3. 근데 x는 어째?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두 번째,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양수로 벗겨져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5에서 음수는 안 되고 양수를 보니까 음수는 안 되고 양수만 되겠다. 결론적으로 답은 결론적으로 x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습니다. 답을 적을 때는 다음에 넣으면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게 정식적인 표현이니까 항상 소수령 답은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0점 분리법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쌤이 아까 적어줬는데요. 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시 말해서 뭘 이용하자? 치환을 이용하자. 절대값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절대값 x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t로 작성을 하면 t 자리에 다시 절대값 x를 넣었다. 앞으로 너희들이 좀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치환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식이 연산은 좀 더 빨라집니다. 연습을 하세요.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t 플러스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 해가지고 t 자리에 절대값 x를 넣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알았어요? 이게 갔다가 돌아온 두 번 작업을 그냥 바로 쓰면 된다고요. 복잡하지 않은 식에 대해서는 복잡한 식은 어지러우니까 당연히 바꿔주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이 정도는 보일 거라 보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는 5 또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오라 절대값 x가 5인 것은 x가 얼마 5고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인 것은 없네요. 절대값은 양수니까요. 자, 이렇듯 두 가지 방법 풀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풀어도 되지만 현재 이 문제는 치환 형태가 보이면 좀 더 편하게 세질이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이게 식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좀 쉽다 이런 말이야. 자, 2번 2번은 지금 절대값 x-1이 있으니까 어째 x가 얼마에서 1에서 얼마?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나눠서 그냥 풀면 되겠네요. 0점 분리법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리해서 풀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3번은 3번을 딱 봤을 때 가우스가 눈에 들어오죠? 가우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 가우스 제곱이고요. 가우스죠.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치환이 보여야 됩니다. 치환. 자, 얘를 써볼게요. 가우스 x를 t로 치환하는데 꼭 이 말을 적어줘야 돼요. 가우스는 정수라. 선생님 얘기했지? 가우스는 범위가 주어진 데에서는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상수. 정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적인 놈입니다. 가우스는. 그리고 정수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되니까 얘를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가우스 x를 t라 생각하고 쓴 겁니다. t 대신 다시 가우스 x를 넣은 거야. 그지? 2, 3, 5만 보고 우리는 2차 방정식처럼 가우스를 푼 겁니다.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가우스 x는 1 이렇게 되는데 뭐라 했어요? 가우스 x는 t인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수가 없죠. 가우스는 정수니까요. 그래서 가우스 x는 1만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부터? x는 토마토부터 떨쳐서 1부터 2 사이에 떨쳤다 이거죠. 조심한 점은 부모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런 말 되겠죠. 됐어요? 1에는 붙어 있고 2에는 붙어 있지 않는다 말 되겠네요. 다음 4번. 자, 가우스가 나오면 가우스는 상수 개념이기 때문에 꼭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범위를 쪼개야 되는데 범위를 어떻게 쪼개라고? 한 칸으로 쪼개라. 한 칸으로 분류해. 한 칸. 여기서 한 칸이라는 단어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수 1단위. 정수 1단위.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하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라. 가우스 문제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꼭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알았어요? 고수가 되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쓰는데 범위 자체가 몇 개야? 두 칸밖에 안 되잖아요? 2개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범위가 뭐 한 10칸, 15칸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10번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현재는 2칸, 3칸 정도까지는 쪼개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고 이 범위 내에서 가우스는 얼마입니까? 가우스 얼마야? 얼마야? 가우스는 범위가 주어지면 상수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2죠. 이 범위 내에서는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상수가 되니까 이제 집어넣어서 풀라 이거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2인데 범위 안에 지금 얘는 있고 얘는 없네요. 항상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풀었으면 범위 안으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만 되고 두 번째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x는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범위 안에 지금 얘는 있지만 얘는 없다.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만 해가 되겠다. 어떻게 흐름상 풀어가는지를 알겠죠? 됐습니까? 2차 방정식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가우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가우스에다 적어놓을까요? 가우스가 좋네. 좁아. 여기다 옆에다 붙여놓을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얘랑 얘랑 어쩌니? 다르죠? 현재 다르잖아. 치환이 안 되겠지. 가우스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정수는 가우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현재는 얘는 제곱이 돼 있으니까 얘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얘를 바꿔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라 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갈 때 이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1로 나가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얘를 3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바꿔진지 이해됩니까? 요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하는 과정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알겠나요? 좋습니까? 형태 만들면 치환해서 문제 풀고 가우스 답을 적을 때는 항상 가우스는 범위가 등장합니다. 가우스 정석값이 떨어지면 범위가 항상 등장한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선생님 뭐 수직선 생각하라겠죠? 결론이 정수가 됐다는 것은 토마토의 위치는 범위적으로 나온다. 한 칸에 범위적으로 나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좀 잘합니다. 종합 중상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풀이 2차 방정식 풀이 자,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러면서 a는 0이 되지 않아야 우리는 이걸 2차 방정식이 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이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인수분해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린 저 식을 어떻게 바꿔라? a의 x-알파, x의 x-베타는 0 이렇게 나오면 됐어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해서 우리는 마무리 지었죠?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 두 번째 우리 2차원 형태 풀었죠? 두 번째 뭘 이용했죠? 2차원 형태 풀었어. 근해 공식을 이용했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했죠? 됐어요? 자, 근해 공식 가로 열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원래는 똑같은데 됐어요? 2차 방정식 푸는데 완전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면 빠르게 넘어갑니다. 됐어요? 근데 완전 제곱이 있는데 굳이 푸는 애들이 있어. 오른쪽에 예시가 없으니까 정확히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 만족은 됩니다. 지금 2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걸 푸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잘 풀어. 고등학교 되면 이걸 또 가로를 풀더라고. 가로를 풀어가지고 너 정리해서 인수분을 이렇게 하더라 이거야. 알겠니? 그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라?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2분의 3은 상수잖아요. x-2는 얼마? 루트 2분의 3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정리해서 풀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게 잘 안 보인 친구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자, 3번까지 있네요. 선생님은 2번까지만 했는데 3번 완전 제곱식과 근해 공식을 분리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2번까지만 적겠습니다. 자, 2번은 자, 근해 공식이 뭐죠? 근해 공식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됐습니까? 짝수 공식 적어볼게요. 짝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불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됐습니까? 자, 이 공식은 여기다가 너희들이 증명을 해보세요. 유도 과정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적어보세요. 쭉 해가지고 쪽을 적어내야 됩니다. 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짝수 공식 한번 적어보는 게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꼭 하면 되겠어요. 자, 짝수 공식을 쓸 때는 식을 어떤 걸 써야 됩니까?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이 식을 적어야 되겠죠? 이건 아니다. 이 식을 유도를 너희들이 밑에다 3번이랑 붙어있는 대로 쭉 적으면 되겠어요. 아니다. 이거 조금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가지고 여기다 적어줄게요. 여기는 하면 좁으니까 그냥 유도를 하면 좀 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다시 좀 내용을 더 적어주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중요한 사실은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대부분 잘 풉니다. 근데 2차 방정식 풀이가 잘 풀리는 경우가 뭐냐? 2차 방정식 이것부터 하고요. 자, 2차 방정식 이것부터 확인하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은 0이라고 나오면 첫 번째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민주야, 모델? 네? 모델? 정말 몰라. 자, 지금 얘가 2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 아니냐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돼.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면 A는 0이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A가 0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면 두 번째 A, B, C 상수의 범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수의 범위 A, B, C의 수의 범위 어떻게 나올 거냐면 A, B, C가 실수, 유리수, 정수,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지금은 뭐 실수, 유리수라는 말은 꽤 중요한 말이고 정수, 자연수라는 말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A, B, C 상수의 범위가 주어져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야. 근데 꼭 읽어야 됩니다. 실수, A, B, C. 유리수부터는 우리가 보통 실수는 쉽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유리수, 자연수, 정수는 쉽게 잘 안 넘기긴 한다. 하지만 실수란 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수에. 됐어요? 자, A, B, C 수의 범위를 확인을 하면 동시에 무슨 범위까지 확인해야 되면 미지수 X의 범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X의 범위. 자, X의 범위가 복소수, 실수, 유리수, 정수, 자연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X의 범위가 복소수는 얘기 안 해줍니다. 자, X의 범위가 복소수는 얘기를 안 해줘. 왜 얘기를 안 해주겠어? 당연한 말이니까요. 복소수의 가장 큰 범위니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실수부터는 얘기를 해줍니다. X는 실수라고, X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x는 정수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이런 말 되겠어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ix 플러스 쉬운 예시입니다. 마이너스 1은 0의 실근 x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른 문자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2차 방정식 형태인 것 같고, A, B, C의 수의 범위라는 것은 지금 이 개수들의 범위를 알아내렸는데, 개수가 지금 허수 아단이 i가 있으니까 복소수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확인하라 했어요? A, B, C는 확인했죠? x의 범위 확인하라 했지. x의 범위가 뭡니까 지금? 실근이라 했으니까 실수분의 줄임말이 실근입니다. x는 실수야. x는 실수인데 허수 단위 i가 있다는 말은 얘를 어떻게 풀라?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나누어서 풀라. 방정식이 아니라 복소수의 상등이다 이겁니다. 복소수의 상등. 이런 말을 선생님이 써본 적이 없는데 서로 같다는 말은 선생님이 표현했죠. 복소수가 서로 같다. 복소수의 상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으라고 붙였으니까 상등 가로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복소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야.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쪼개서 정리를 해라 얘기죠. 실수부 x제곱 마이너스 1 허수부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 i는 0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 x는 실수범위니까요. 그리고 허수단위 i가 있다는 것은 꼭 문제들이 풀어져요. 한번 더 2차 방정식 풀면서 꼭 이 문제가 한 문제는 등장을 할 건데 쌤의 문제가 한 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2차 방정식 개수가 허수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보통 문제들은 대부분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허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꼭 x의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 x가 실수 범위면 복소수에 서로 같다는 복소수 상등 문제를 풀어야 되고, x의 범위가 있지 않다. 있지 않으면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째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둘 다 0이 되겠죠. x는 뿔마 1 그리고 x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x는 1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x는 1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복소수의 상등으로 풀어서 x는 1 답이 나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으란 말은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인수분해를 풀어도 되고 뭐 그래무식 넣어도 되고 뭐 완전정식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방정식의 항근은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항근을 구하라. 항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얘를 뭐죠? 대입을 하죠. 정식이 참이 되니까요. 대입하면 1 너무 쉬우니까 1 플러스 m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 0에서 m은 얼마다? 1 이렇게 나왔다. m이 1이 나왔으니까 1을 집어넣고 보내시면 되겠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결론적으로 나머지 한 거는 x는 2 이렇게 되겠다. 너무 쉬운 문제, 정확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뭐 토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고등과정의 이제 본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고등과정의 본론이 판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냐? 2차 방정식 판별식이 기본 출발은 이렇습니다. 실근의 유무라고 판단하는 판별식. 실근의 유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는 판별식 하면, 2차 방정식 판별식 하면 실근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고, 이제는 뭐 요것이 실근이 있냐 없냐를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됐어요? 실근이 있냐
허근이 있냐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런 예제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1번, 2번, 3번으로 분류하죠. 됐어요?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은 중근.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식을 안 적었는데 1번과 2번을 합쳐서 두 실근입니다. 1번과 2번을 합쳐서 두 실근이야. 됐어요? 자, 두 실근이라고 하면 중근도 두 실근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실수근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눌러야 되겠어. 이렇게 수업 이렇게 해야 돼. 미안해. 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애가 한 명 있어서. 네?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괜찮아. 모자이크 처리해줄 거야. 어? 앉았어요. 뭐라고 했어? 모자이크 처리해줄 거야. 상처 신경 쓰면. 확대를 해야 돼. 확대를. 줌으로. 콧구멍까지 보이게.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까지 해놓고 씌워야 되는데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제 얘를 근해 공식 집어넣죠.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학수 공식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하고 이 부분 얘가 지금 뭡니까? 판별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부르고 d라 부르고 얘는 4분의 d라 부르죠. 뭐 삐딱하게 써도 되고 좀 분수식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4분의 d란 말은 d를 4로 나눴다 이 뜻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분의 d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짝수일 때는 꼭 4분의 d를 쓰는 거고 d가 첫 번째 d가 0보다 크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d가 0이면 중근. 세 번째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두 개 합쳐서 어쩐다고요? 두 실근 이렇게 말한다고요. 두 실근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자, 이제는 중근을 가질 때 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뭐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중근을 가질 때 첫 번째 d는 0 생각나겠죠? d는 0. 얘는 보통 풀이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써요. 개수를 구할 때.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은 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중근을 갖죠. 됐어요? 이때는 어때? 식의 표현이다. 식이 나왔을 때 중근을 갖는다 해서 판별식을 써도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식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판별식이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럼 이 식 자체가 완전적으로 식이 되면 된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예시는 그 다음에 좀 밑에도 들어줄 테니까 여기도 예시 들어줄까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1번 방법으로 보면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8은 0 a제곱은 8 a는 불마 2 루트 2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얘를 x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가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뭐가 뭡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나요? 얘를 전개를 다시 하면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 2는 0에서 a는 불마 2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죠. 얘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 이런 거 있죠. 얘를 2로 나눠서 제곱하면 얘가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얘 2풀이도 되고 2풀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러가면 꼭 맨날 이런 식이 나오면 판별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바로 보면 A값이 등장할 수 있잖아.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되잖아. A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야? 4. 그런 게 틀린다고. 단점이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식으로 적으면 뿔마가 잘 안 틀리는데 식으로 봤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뭐 우선권을 양수에 넣어버립니다. 알았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바로 A는 뿔마 4다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근데 굳이 쉬운 식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면 좀 더 빨리 풀어질 문제가 있고 식을 쓸 때 완전제곱식이 아주 편한 문제도 꽤 많습니다. 알겠나요? 식을 쓸 때도 완전제곱식이 좀 편한 문제가 많아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그래프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접한다. 보통 판별식형인 것은 2차식에서만 쓰는 건데 접한다. 우리는 아직 2차식밖에 없으니까 접한다 하면 중분을 받는다. 판별식형이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3번은 이쪽에 있는 형태다 보다는 저기 뒤에 함수 쪽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함수 쪽과 연결되니까 일단 그림 많이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T. 그러면 여기가 X축에 접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식 자체가 이 fx가 어떻게 된다? ax-p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방정식으로는 얘가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함수 쪽에서 많이 다루고 싶으니까 얘가 fx이고 얘가 gx라고 놓으면 이 위치가 지금 p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gx는 p에서 접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식이 적어지겠어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함수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방정식에서는 이제는 조금씩 등장을 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접한다 완전 제곱식 판별식은 0 중근 이런 건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접한다 그래프적 해석이야. 됐어요?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고요.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요. 접한다가 아니면 판별식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근과 관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다음에 그래프 쪽에서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 정도 하면 되니까. 추워. 꺼버려 될 것 같은데? 꺼버려. 잠깐만.
다음 시간에는 개념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단원평가는 월요일날 볼 것 같고 2차 방정식 단원평가는 월요일날, 다음 시간에는 개념 테스트. 개념 테스트는 뭐 여기까지 했던 내용 중에 뭐 1차 방정식 볼 이 부분 절대값에 대한 내용들, 여기는 선생님 번호가 지금 8번까지 있는데 뭐 그 와중에 너희들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못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외워가지고 중요한 핵심은 꼭 적어주시면 좋겠고, 여러 번 작성을 해봐야 기억난다 이제. 그 다음에 가우스에 대한 설명. 프린트 있잖아요. 시험 보험사를 맨날 뽑아주시잖아요. 오늘 뽑아주셨다고. 오늘은 못 보여줄 것 같은데 끝나면 이게 저 인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시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개념 테스트. 이따가 시간 되면 최대한 해볼게요. 오늘 일단 뽑아줄게요. 다음 시간 개념 테스트 봐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근해 공식 유도는 쓰면 안 해주지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3번 지우고, 근해 공식 유도는 짝수 공식 하나는 해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뭘로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겠죠. 그럼 시간 내면 여유 있으면 적어주겠습니다. 자, 근각에서 관계입니다. 자, 근각에서 관계는 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근해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줄게요. 일단 자, 두 분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x는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중에 하나는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 하면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뭡니까? b의 제곱에서 이 제곱을 빼면 죠. 뭐가 됩니까? 4a 제곱분의 4 뭐가 된가요? 우리 다 적어야 되나? 플러스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된가요? b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거죠. 그래서 4ac 이 정도 생략이 되겠죠. 식을 적긴 적어야 되는데 약분하면 a분의 c가 나온다. 그래서 a, b, c는 개수이고 알파 베타는 근이어서 근과 계수 관계가 성립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1번은 근과 계수 관계의 설명이고 2번은 뭐냐? 일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왔다 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은 뭡니까? 대입이 되겠어요. 식이 뭡니까?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a 베타의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맞나요?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근각에서 관계는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곱셈 공식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이 두 개의 식은 어떨 때 많이 이용하냐면 식의 차수를 줄일 때 사용합니다. 차수 몇 차까지 줄이냐면 1차까지 줄일 때 사용한다. 예시가 하나 있네요.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근각에서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이고요. 알파 베타는 3이라는 식 하나, 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은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이라는 0,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누구냐? 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잖아요. 뭐 어떤 걸 이용하냐?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알파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2베타라고 해서 차수를 줄이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2니까 답은 1이 나오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알파에 대한 2차식 이상이 등장하게 되면 그의 의미 집어넣어서 식을 축소를 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세 번째, 위에서 식을 우리는 주어진 식을 fx라고 놓으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fx 넣으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하죠. 만족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베타를 집어넣으면 0, 뭐가 생각난다고요? 인수정리가 생각나죠. 인수정리. 그래서 fx는 a의 x-알파, x-베타라고 식을 적고 넘어갈 수가 있겠다. 다음, 이제 1번은 합법에 대한 내용들 너희 다 곱셈공식까지 할 수 있는데 3번 요거 하나만 적어줄게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온 식이 하나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된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원래는 뿔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가 있는데 절대값이랬으니까 플러스만 이렇게 작성돼서 공식은 거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나온 식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됐죠? 다음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예시가 나오면 이제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에 대한 얘기가 2대3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여기까지 적어줄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2대3 나왔으니까 출발을 어떻게 해? 두 근을 2알파, 3알파로 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두 근의 비가 2대3 나오면 한 근은 2알파, 한 근은 3알파 집어넣으면 합은 5알파가 돼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0이 돼서 알파는 2 이렇게 나오겠죠. 두 근은 얼마입니까? 두 근은 4하고 6이 돼서 곱은 24가 되고 요 값이 k-2가 돼서 k값은 2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적어볼게요. 두 근의 차가 2이다. 두 근의 차가 2다고 나오면 우리는 한 근을 알파로 넣고 다른 근은 알파 마이너스 2라 적어도 되고 플러스 2라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플러스 2가 약 플러스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됐어요? 다음 뭐 절대값이 같다. 두 분의 절대값이 같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근을 알파로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넣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꼭 해달라 이러거든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알파일 수도 있잖아. 똑같은 건 3, 그쵸? 3 마이너스 3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와중에 절대값이 같다고 해서 부호 판단이 된다면 이 와중에 부호 판단이 될 경우는 부호 판단이 될 경우 이 두 근이 같다, 부호가 같다 하면 1번을 쓸 거고 부호가 다르다 하면 2번만 써서 문제를 풀겠죠. 알겠나요? 부호 판단이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가장 먼저 부호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3번은 너희들이 풀어보시고 어디를 잘못 보고 풀었다면 잘 본 것을 풀면 되겠죠? 4번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잘못 봤습니다. 2차 방정식 풀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해 공식을 이렇게 봤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 근을 2 플러스 마이너스 봤다는 것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로 계산했다? 두 근의 합은 얘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2a분의 뭡니까? 2b 이렇게 된가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봤네요. 이거 뭐 정확히 봤네요. 일단은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 됐다. a분의 b는 1이 된다. b는 a가 있다는 생각이고 곱은 두 근의 곱은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 4a분의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4a 제곱분의 ac는 4a분의 c로 봤다 이 소리네요. 다시 말해서 얘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가 됐다. c를 마이너스 8a로 풀고 풀었다 이런 말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b를 a로 풀고 b로 a로 놓고 풀고 c를 마이너스 8a로 풀었다고 했으니까 원래 식 자체는 a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올바른 두 근을 구하시려면 얘는 근해 공식 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유형 문제 한 번씩 나오죠. 합법을 이용해서 B와 A와 C와 관계를 알아내고 원식을 다시 풀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식 적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내용이니까 그대로 적어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고 분분을 알파 베타로 봤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식을 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또는 바로 얘를 가로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0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나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되지만 두 근이 나오면 바로 합곱을 이용해서 식을 바로 이렇게 작성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두 근이 나오면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써달라는 요구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바로 예시 나왔으니까 두 근이 두수 2와 3을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2에 x-2 x-3은 0 이렇게 써달라는 소리겠죠. 두 근이 2니까 합은 얼마입니까? 합은 5, 5은 6이니까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2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적어달라는 요구가 되겠네요. 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가로 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쌤이 첫 번째 식도 적고 두 번째 식도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을 적었을 때 식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요 식을 적고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가 루트나 나오고 허수 i가 있을 때는 두 번째 식이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오른쪽에 시가 있긴 한데 요거부터 적고 할게요. 일단 적고
해볼게요. 자,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나왔어요. 자, 2차 방정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것은 얘를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얘를 0으로 놓고 해를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 짝수공식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복소수 범위인데 왜 허수가 아니라 나왔네요. 얘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가 해가 되겠죠? 됐어요? 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은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부호 쓸 때 조심하십시오.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요것 때문에 틀린 경우 많습니다. 얘를 가로를 풀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죠. 인수분해를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예, 뭐 기본적인 내용은 2차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출발해야 되고, 첫 번째 1번 이렇게 1번 여기서 a, b, c가 유리수일 때입니다. 유리수일 때 쌤이 계수 부호를 계수 수의 범위를 꼭 체크를 하겠죠. A, B, B가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 이때 P는 유리수고요. Q는 양수로군요. 이거 이면 가정이죠. 이면 결론은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가 다른 한 근이다. 루트 부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것이 우리는 얘를 켤레근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켤레무리근 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쓰지 않는 데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쓰겠습니다. 켤레무리근. 두 번째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 A, B, 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이때 PQ는 실수이면서 Q는 0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면 결론적으로 다른 한 근은 P-QI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수가 유리계수일 때와 실수계수일 때 한 근을 주어주면 다른 한 근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꼭 유리수를 확인해야지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수라고 확인이 돼야지 다른 거는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루트근이 주어졌다. 그러면 계수가 유리수 계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근이 무리수가 됐다 라고 하면 계수가 실수인 걸 꼭 확인을 해줘야 쓸 수가 있다. 확인이 안 되면 쓰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근이 나왔죠. 한 근이 루트근이 나왔으면 뭘 찾아야 된다? 유리수란 말을 꼭 찾아줘야 된다. 아, A, B는 유리수니까 다른 한 근은 뭐다?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선생님이 써줬기 때문에 말을 써줬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이라는 말을 써주는데 뭐 너희들은 그냥 뭐 1 마이너스 루트 3 써가지고 합은 얼마다?
합은 2이고 2가 뭡니까? 마이너스 2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놈은 b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 컴플리스란 말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에 두근하는 이차항의 개수가 c.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0이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 문제 포인트는 얘입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역수를 두근하는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 두근이 주어졌을 때 역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라 이 말이야. 다른 건 사용이 안 됩니다. 일단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생각해내라 이런 말이야. 자, 과정을 한번 써주겠습니다. 식으로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자 우리는 얘가 알파가 한 근이니까 우리는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현재 여기서 전제 조건은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으니까 a는 0이 아니고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c가 2차의 개수가 c인 2차 방정식을 써라는 말은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약간 숨어 있겠죠. 숨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말은 당연히 숨어 있는 말이고 c인 2차 방정식을 세우라 했으니까 c가 0이 아닌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자 알파는 0이 되지 않겠죠. 그렇겠지. 알파가 0이 되면 0, 0, c는 0, c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모순이 발생해서 알파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식을 뭘로 나눌 수 있다? c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 c제곱으로 나누면 죄송합니다. c제곱이 아니라 알파 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파 제곱 나누면 a 플러스 b 알파분의 1 플러스 c 알파분의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얘를 순서를 바꿔서 c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는 알파만 집어넣지 베타도 똑같은 꼴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다시 한번 이름 적어줄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0의 두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이거예요. 전제 조건은 당연히 a가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라는 말은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는데 두근이 역수회가 근이 되는 식에 대한 형태가 되겠어요. 개수가 뒤집혔습니다. a, b, c에서 c, b, a로 뒤집혔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뭐 설명은 다 됐고요. 너희들은 그 왼쪽 페이지에다가 요거를 좀 작성을 해주세요. 지금 옆에 적고 있는데 여기다 작성을 바로 왼쪽 페이지 바로 왼쪽 페이지 작성을 하세요.
자, fx는 0의 부분이 알파, 베타일 때 f2x-1의 0의 부분은 fx는 0의 부분이 알파, 베타일 때 f2x-1은 0의 두근은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죠? f2x-의 0의 두근을 구하라겠죠? 됐어요? 자, 식을 해석할 때 f라는 것은 식의 이름입니다. f라는 건 식의 이름이야. 얘를 G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이 f는 식의 이름, 얘도 f는 식의 이름이란 말은 이 fx와 f2x-1의 식의 모습은 똑같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x하고 여기에 x는 다른 x입니다. 위에 있는 두 근은 이 x 거고 아래에 있는 두 근은 이 x 거야. 식의 모습은 똑같은데 이 x와 이 x는 다른 x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두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는 것은 참이 되는 식이죠. 근이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위의 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으니까 f 알파는 0, f 베타는 0. 맞죠? 됐어요? 질문 이해죠? 질문 이해잖아요? 그러면 f2x-1은 0의 두 근은 어떻게 합니까? f 알파가 0이라 했으니까 누구 자리에? 2x-1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참인식이 나오나요? 참인식이 나와. 다시 말해서 2x-1이 알파가 되고 2x-1이 베타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f 알파가 0이니까 2x-1 자리에 알파를 넣게 되면 우리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된다.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두 근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아까 인쇄를 좀 해놓고 27페이지 22페이지 한번 인쇄를 해볼게요 선생님. 22, 27 22, 27 프린터가 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안 잡히는데 안 잡히네, 안 잡혀.
이거를 지워두고 꺼보고 괜찮을 수도 있어. 저기 와이파이가 저기가 우선권을 잡혀버리더라고.